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를 가져왔고요.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약자는 시청을 금지해 주시길 바라고, 그저께인가요?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그쵸. 내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아침 7시 30분 40분쯤에 속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근 시간이거든요. 네. 딱 문을 나가자마자 알림이 왔었죠. 예. CNBC나 이런 블룸버그 이런 데서 연락이 왔었고 좀 눈을 의심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어찌됐든 좀 자세하게 좀 보면은 모든 반도체가 아니라 그냥 고성능 GPU에 관련해서 중국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고성능 GPU라고 하면은 AMD와 엔비디아 이 두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당연히 GPU 점유율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AMD도 당연히 타격을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두 기업을 필두로 반도체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시장을 하락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100 그리고 A100 제품이 영향을 받는 거고,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센터 쪽입니다. 데이터 센터 GPU 쪽이고, 그 다음에 AMD 같은 경우에는 M100이랑 M1200 이 두 개의 제품이 수출 규제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팔지 마 이건 아니고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아라 이건데,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안 해주겠죠. 웬만하면 얘네가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제품들이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에서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코어다. 그래서 뭐 FP64라는 연산 기능을 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GPU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병렬코어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술적인 거긴 한데, GPU가 등장함으로써 이 머신러닝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굉장히 핵심적인 제품이다. 근데 이제 이 GPU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이렇게 함부로 시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GPU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되게 어려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그리고 AMD는 이제 슬슬 시작을 한 거고요. 그쵸. 인텔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기업이고, 얘는 거의 무의미하고 이 두 기업만이 전 세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 기업도 있긴 합니다. 중국 GPU 기업도 있는데, 사실 이 GPU라는 게 그래픽 카드잖아요. 네. 근데 이 그래픽 카드가 가능한 GPU,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GPU는 조금 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의 GPU는 이쪽에 조금 특화돼 있고, 여기 얘네 엔비디아와 AMD,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을 돌릴 수 있는 GPU와 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쉽게 정리하면 굉장히 고성능이냐 그냥 일반 평범한 수준이냐 이 차이인데, 맞습니다. 고성능 GPU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정해져 있고, 이게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쵸.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그쵸.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약간 무역 전쟁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때리면 중국 내에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결국에는 IT 이런 것도 안 되고 자율주행도 안 되고 미래 산업으로 나가기 힘든 거죠. 미래 산업이 다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필수적이니까. 굉장히 똑똑했다. 박수를 쳐주지만 저는 이거 둘 다 투자하고 있다. 그렇죠. 나는 이거 주주인데 어떡하냐. 나는 투자자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8K 공시 내야죠. 이 8K 공시는 주주들한테 좀 주요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거고, 이 8K 공시를 냈는데 거기서 밝힌 바로는 매출 4빌리언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된다. 크네요. 4빌리언 큰데 이번 분기 매출이 6.7빌리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않아? 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 숫자면은.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죠?
문제는 이 매출 4빌리언 감소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네. 예,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이번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제가 영상을 올려놨지만 거기서 얘네가 하는 말이 이번에 데이터 센터 생각보다 되게 저조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게이밍도 저조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는 말이 우리 괜찮아요. 이제 중국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들의 라고 매출이 이제 돌아올 예,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얘네가 돌아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 미국 기업과 지금 중국 데이터 센터 기업들, 그러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빅테크. 예, 빅테크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팡 기업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제재 때문에 얘네가 충분히 카펙스를 못했어요. 그쵸.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순간 얘네를 따라잡으려고 2배의 카펙스를 할 거고 이게 결국 엔비디아의 매출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능성을 그냥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네 아웃룩 자체가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 GPU 판매 줄일 거다라고 해서 두드려 맞았는데 얘네가 그리고 있는 그 다음 넥스트 스텝까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중국 매출이 4빌리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타격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향후에 그 장밋빛 미래가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서 그렇죠. 이 부분에 날개 한쪽이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오토 쪽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좋았죠. 예, 이번 분기에도 다른 기업들 다 컨센 미스했는데 오토만 컨센 비트를 하면서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또 얘기하기를 이번 분기에 오토는 이번 분기가 변곡점이었다. 이제 우리 자율주행 플랫폼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했고 거기서 예로 든 게 니오와 리오토였습니다. 중국 기업이네요.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전기차. 예, 얘네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오토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서 신제품 개발을 했다. 이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엔비디아의 GPU를 가지고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 지금 어리둥절 됐습니다. GPU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도 문제인데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니오 얘네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얘네도 지금 아웃룩이 다 막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단순히 지금 얘네 엔비디아의 중국 그 GPU 매출 비중이 타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말이 맞다면 좀 문제가 크긴 하네요. 문제가 큽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대로 가면 기업들이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죠. 서로 연결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 맞아요. 좀 쉽진 않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글로벌 성장 산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든 뭐 AI든 빅데이터, AI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유리하다. 그렇죠,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다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엔비디아는 힘들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 중국 기업들은 불쌍하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반도체 밸류체인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일단 TSMC가 매출 타격을 당연히 받겠죠. 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0% 정도 매출 타격이 옵니다. AMD와 엔비디아의 그 GPU, 중국향 GPU로 가는 게 이제 10% 정도 돼요, 매출. 근데 얘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10%면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TSMC부터 10%가량 타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이거는 나왔었는데 최근에 5나노 이하 이 소식이 있고 나서 5나노 이하 최신 공정 가동률이 하락을 했다. 근데 이게 제가 TSMC도 실적 발표 리뷰를 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최신 공정 가동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네한테. 유의미하죠. 예, 엄청나게 유의미하고 얘네가 이제 5나노 이하, 그러니까 7나노 또 7나노인데 7나노, 5나노 그리고 이제 내년에 N3랑 N3E 해가지고 3나노 공정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고 그 다음에 5나노 공정이 지금 엄청나게 커가지고 매출 비중 40%니까 5나노 비중이 엄청 큰데 얘네가 마진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애들은 TSMC밖에 없고 얘네가 이게 경쟁력이었는데 이게 지금 가동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마진까지 같이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미래다. 지금 타격받고 있는 거고, 미래는 23년에 예정되는 N3랑 N3 노드 얘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 카펙스 깔리고 있는데 이게 뭘 위한 거냐?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이 있고 엔비디아의 서버 신제품. 네네. 저는 당연히 TSMC가 이거를 카펙스를 투자하는 데는 엔비디아 호퍼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4분기에 나오는 신제품, 여기서 이제 얘네가 신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AMD 서버 CPU 제노아 나오고 그리고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가 다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N3 고객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마진율 더 높이겠다, 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것도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TSMC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ASML마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EUV는 뭐 그냥 만들기만 하면 팔리니까 그쵸, 저는 그쵸.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없었던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TSMC는 지금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EUV 장비 일부를 연말부터 가동 중지한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연말에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애플도 이번에 신제품 나오잖아요. 네네. 애플 14, 아이폰 14. 그래서 연말이 되게 얘네한테는 엄청나게 달려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반도체 산업이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시기였던 그쵸. 리바운드를 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다 몰려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EUV를 중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하셨군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전력 비용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는데 무슨 전력 비용이, 뭐 얘네가 원자재 얼마나 하겠냐고. 예, 독일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공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는 그냥 이 신제품 이 아웃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도 지금 당장에 마진 방어를 해야 돼서 EUV가 지금 그냥 일반 DUV보다 전력이 수십 배 더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마진 압박을 줄이려고, 고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그 GPU 줄이겠다 3, 4분기 그거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냥 반도체 섹터 전체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예정돼 있는 EUV 주문을 취소할 수 있냐? 이거는 취소하는 게 더 손해거든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 얘는 선입금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선입금 비율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EUV 주문 한 번 취소하면 몇 년 기다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문 취소는 솔직히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진 않겠으나 이제 그 뒤에 백로그 차질이, 추가적인 주문. 예, 추가적인 주문이 백로그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ASML도 EUV 신제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타격이 있는 거예요. 아, ASML 나올 신제품이 또 있는데 예, 또 있는데 이거는 신규 주문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쵸.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얘네도 마진 압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예,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년간은 그냥 주가가 박혀 있을 수밖에 그쵸. 없겠다. 그러니까 지금 신제품들이 다 연말이랑 연초에 몰려 있었는데 네. 이 엔비디아 중국 데이터 그 규제 하나로 뭔가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네. 얘네도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서버 자체가 큰일이 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이제 중국이 성장 동력이었는데 이게 그냥 아예 꺾인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에 굉장히 둔화 우려가 있고, 서버도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메모리도 서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둔화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디램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램 익스체인지 보면은 계속 내려가는데, 지금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MOM으로 마이너스 11.5%다. 이게 고점에서도 아니고 MOM으로. 예, MOM으로. 그러니까 저번 달 대비해서 지금 11.5%가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메모리 업체들은 이 디램 가격, 디램 현물가, 그리고 낸드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실적이 좌우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얘네는 이제 뭐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얘네 가격이 얼마인가, 그리고 얼마 팔렸는가, P 곱하기 Q로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Q는 당연히 떨어져 있고 Q는 이제 떨어질 거고 지금도 지금 기고 있고, 근데 이제 P까지 아작이 난다. 그 메모리 업체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발 사건으로 인해서 주문을 내는 사람도 주문을 낼 수 없게 되니 주문을 만드는 이제 파운드리 TSMC도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장비를 제공해주는 ASML도 어렵게 되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반도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가 없으면 결국 세트가 안 되니까 나머지 세트를 만들려고 안 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겨서 맞습니다. 메모리들도 둔화가 될 거다. 맞습니다. 라는 해석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고 플러스 반도체는 좀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는 섹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방 수요도 있지만 신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어그러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쭉쭉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번 연말 그러니까 연초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를 끌어내린 게 PC랑 스마트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수요 둔화. 예, PC와 스마트폰의 수요 둔화. 근데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결국에는 PC 교체 그 주기가 있는 거고 그렇죠. 스마트폰 코로나 때 다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몇 년간은 PC를 바꿀 그 없죠. 룸이 없는 거고 그니까 떨어지는 거고 다시 이제 또 붐이 올 거고 네네.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건데 PC 스마트폰이 내려갔을 때 반도체를 그나마 끌어올려줬던 게 데이터 센터와 자율주행이었죠. 네네. 근데 엔비디아의 GPU가 여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졌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죠. 지금 얘네가 끌어올려줘야 될 시기에. 그래도 버텨주던 하나였는데. 맞습니다. 얘네가 성장 동력이었고 밸류에이션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 그래도 좋은 면을 바라보자면 두 개 전부 다 하락을 했다는 거는 그 다음 사이클이 좀 미뤄지긴 했어도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긴 하겠죠. 좀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맞아요. 다시 한번 PC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오고 또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이 이렇게 풀리면서 다시 한번 더 그동안 미뤄왔던 못해왔던 것들을 다시 하게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이란 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맞습니다. 예, 서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데 2년에 한 번 바꾼다라고 하면은 2년에 한 번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국가에서 핸드폰 바꾸지 마라. 우리 나라 어렵다라고 해서 2년이 유예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2년 동안 스마트폰 업체들 주가는 아작이 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2년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원래 3년마다 바꾸는 사람들이랑 4년마다 바꾸는 사람들이 같이. 다 같이 바꾸는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ASP가 올라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아니다. 언젠지 모른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줄였고요. 아, 네네. 예. 실제 계좌에서. 실제 계좌에서 엔비디아를 줄였고 저는 엔비디아 뭐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업인데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데 사실 저는 그냥 너무 느낌이 안 좋았어요. 아 이거 저는 사실 이만큼 반도체를 완벽하게 이런 플로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너무 느낌이 안 좋아서 저는 거의 다 팔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느낌이 좋으시네요. 촉이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안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알겠다.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중국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은 뭐 대안이 있냐? 이 GPU 수출 네네네네. 금지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이 GPU 대신에 고성능 CPU로 돌릴 수는 있다. 네. 머신러닝을. 네. 근데 이거는 뭐 서퍼님도 아시겠지만 이 GPU와 CPU의 차이는 CPU는 이제 천재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은 한 명이고 GPU는 초등학생. 그러니까 연산 능력 자체는 CPU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천재 한 명이 뭐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해서 계산이 이제 100개가 있다. 이걸 천재 한 명이 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되는 애들 수백 명이 이걸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1번 학생이 하고 이거는 2번 학생이 하고 뭐 이거는 3번 학생이 하고 이렇게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몇백 명이 같이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 유리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GPU의 병렬 연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뭐 성능을 좋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CPU가 중요한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수억 개를 한 번에 연산을 하기 때문에 GPU가 필수적인 건데 근데 이제 GPU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 CPU를 한 10대, 20대를 한 번에 돌려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CPU가 비싸요. 그렇죠.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을 거고요. 그렇죠. 예,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도 할 여지는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알리바바랑 텐센트랑 이거를 못 하게 되면 이 머신러닝은 시간이 금이거든요. 네. 하루 더 머신러닝을 더 돌리면은 또 더 좋은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 기업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CPU를 하는 기업들, 인텔, AMD 얘네가 이제 또 부각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GPU만 제재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CPU는 뭐라고 안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FPGA를 통해서도 가능은 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그 기술적인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GPU에 비해서. 이 GPU 이거랑 이제 FPGA랑 이거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 자체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GPU에 비하면 훨씬 더 떨어지는 아직까지는 떨어집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 머신러닝을 하는데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 코딩 언어가 다 어쨌든 쿠다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쿠다예요. 쿠다는 뭐냐? 엔비디아 언어거든요. 엔비디아 언어고 엔비디아의 GPU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코딩을 하는데 쿠다를 써야 되는데 이건 FPGA를 쓰는 것보다 그냥 엔비디아 GPU를 쓰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PGA의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데 뭐 어찌됐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이 FPGA는 원래 자일링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안들이 전부 다 미국 기업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 AMD예요. 자일링스 AMD가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이 이거고 마지막 세 번째 대안은 싸구려 GPU 쓰는 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국 GPU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분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육성을 하면 될라나?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여태까지 육성을 많이 시도해왔어요. 많이 했죠. 했어요. 예, 돈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렇죠. 막 삼성전자에서도 연구원 데려가고 뭐 우리나라한테만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회사를 이미 많이 세웠었고 그 회사에 돈 출자를 엄청 해줬는데 회사에 다 파산했어요. 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확실히 퀄리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싸다라고 메모리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당연히 저도 서퍼님이랑 동일하게 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나마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 손 놓기. 손 놓을 것 같진 않고. 손 놓기란 뭔 말이냐면 다른 산업을 중국이 더 세게 때려가지고 같이 죽자 아니면은 둘 다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이 되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는 폴리실리콘이 전부 다 맞아요. 중국 거잖아요. 다 중국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자원 외교할 수 있는 거고. 자원 해결할 수 있죠. 반도체도 사실 지금 자원 외교인 거고 일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핵심은 미국이 GPU를 때린 건 GPU가 싫어서가 아니라 패권을 넘기기 싫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대안이 생기면 그것도 막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목적은 패권을 넘기기 싫다고. 그렇죠. 뭐 이게 실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드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패권을 넘기는 다른 대안이 생기면 그것도 뭐 AMD 때리면 되는 거고 그쵸. FPGA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지금이 저점 매수인가요? 라고 제가 그래서 한번 뭐 댓글분들에 지금 사면 되나요?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요. 근데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도 반도체 센티먼트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다시 밸류에이션을 받고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신제품들 지금 그나마 그게 다 저는 그게 이제 4분기에서 1분기에 반도체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다 몰려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저는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전방 산업이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방 산업도 지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페드는 뭐 금리 인상 확실하게 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놨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반도체한테 불리한 환경이다. 근데 이 모든 저희가 오늘 했던 모든 얘기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이 엔비디아의 제재안이 유지된다는 가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엔비디아가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어떻게 해결을 해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낸다. 엔비디아의 저력을 보여준다. 이러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정말 내가 판 손절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가치가 있는 기업인 거죠. 근데 애초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두 개의 기업을 특정지어서 제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기업이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제가 뭐 전에 그 보여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하나 제재한 거 가지고 산업이 뒤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얘네가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대단한 기업이죠. 네, 대단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뛰어나면 안 돼. 묻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분계 일학이면은 이게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적당히 묻어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나 뛰어났다. 엔비디아가 그런 거고 해결까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더러운 꼴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그 서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렇죠. 이건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뭐 저희 둘이 컨센서스는 일치했고 그냥 저희 사적인 얘기예요. 네, 야 중국이야 씨. 가만히 있겠냐? 그리고 얘네는 갖고 있는 게 말 그대로 폴리 원자재. 그리고 원자재죠. 네. 이쪽에서 제재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미국이 대응을 하거나 네. 항복을 하거나 항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협상. 협상이죠. 협상. 예. 그러니까 대응을 한다는 건 다시 그 IRA 정책처럼 네네. 야 원자재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또 돈 줄게. 네. 이렇게 돈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 관련된 거 특히 폴리 이런 관련된 거 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계획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오를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협상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산업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혼자서. 협상을 하면 엔비디아는 당연히 다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태양광 쪽에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두 가지의 수혜를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린다. 네. 그리고 유럽 에너지가 미쳤다. 대안이 태양광 신재생밖에 없다. 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래도 약간 애매하게 된 거니까요. 중국이랑 화해를 했어. 야 중국이 야 미국 우리가 폴리 그냥 너네 우리나라 자국한테 주는 것처럼 줄게. 반도체 풀어줘. 이렇게 해서 싸게 들어오면 또 그 미중 갈등으로 수혜를 받던 이런 그 태양광이나 뭐 신재생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다시 밸류에이션을 반납을 하겠죠.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미국의 그러니까 태양광 반덤핑 제재도 미국이 한 걸걸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네, 맞아요. 반덤핑도 네, 맞아요. 미국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쓰기 쓰지 그게 마라. 최악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반덤핑도 사실 미국이 한 거고. 근데 반대로 뭐 미국이 갑자기 태양광 줄이고 원전 늘려. 할 수 있는 거죠. 할 그럴 수 수도 있는 있어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이번에 수소 원전 이런 것들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한 건 미국 내에서 밸류 체인을 갖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의 이 패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알면 근데 진짜. 제가 지금 확실하게 아는 거는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크다. 네. 그러니까 4빌리언의 매출 손실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기 전에 네. 제가 왜 이제 서퍼님한테 얘기를 했냐? 야 반도체 4분기 뭐가 있나봐라고 이야기를 한 게 TSMC였는데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거는 가이던스 가지고 제가 따로 계산을 한 거거든요. 네네. 4분기에 이제 TSMC의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설명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요약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해 주시죠. 한 줄 요약을 하면은 네. 4분기에 QOQ로 TSMC 매출이 역성장한다였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이슈를 제외하고입니다. 엔비디아 사건이 있기 전에 나왔던 저희 얘기. 있기 전에 나온 거니까요. 있기 전에 나온 얘기. 엔비디아 사건이 있으면 이 수치에서 더 내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저희 개인적으로 한 거고. 맞아요. 네. 저희가 막 전문적인 네, 그런 건 맞아요,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반도체 믿으시면 사시면 됩니다. 예. 또 이때 사야 맞아요. 돈 버는 것도 맞아요. 이때 사야 저가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 돈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매수 매도는 알아서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냥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천천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힘드니까. 네, 뭐안 궁금해하셔도 저는 좋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를 저는 좀 되게 큰 포지션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마이너스 40% 정도에서
일단 절반 손절했습니다. 저는 거의 다 팔았죠 사실. 서퍼님은 거의 다 파셨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손절률이 엄청 크진 않아서 한 마이너스 한 15%? 이 정도여서 그냥 빨리 팔아야겠다 일단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절반을 손절을 했고 이 남은 절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이제 또 독방에 갇혀가지고 네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손절한 돈을 가지고 SOX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건 트레이딩에서나 사는 거지. 그렇죠. 제 개인 투자에서 ETF를 담지도 않고 숏 레버리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단 제가 엔비디아 절반을 손절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 반도체 향후에 다운 사이클에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를 투자를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바이를 한 거고요. 반도체 세배 숏을 바이를 한 거고 그렇죠. 오래 끌고 갈 생각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제 이 손절한 게 어느 정도 메꿔질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가지고 기다리거나 네. 엔비디아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보다 저는 솔직히 AMD가 지금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도 당연히 제재 받거든요. 반도체에 투자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보다 타격은 적으면서 이 지금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 대안을 다 갖고 있는 기업이 AMD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AMD가 안전할 것 같고 반도체에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게 당연히 현명하겠죠. 저는 비슷한데 저는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많이 줄어서 지금 당장은 당연히 네네네. 저는 미래로 따졌을 때 반도체만한 게 당연히 없다고 없죠. 생각해요. 없습니다. 저는 그건 확실한데 맞아요. 어쨌든 투자라는 게 시기를 어떻게 둘 거냐, 뭐 10년 뒤로 그쵸. 둘 거냐 하면 사실 신경도 안 쓸 건데 맞아요. 또 이게 계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1, 2년 내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이게 뭐 액티브를 하다 보니 그런 성향이 좀 더 생긴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걸 저는 좀 더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도 그래서 이렇게 SOX를 담았고요. 엔비디아 절반 손절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40% 손실을 보면서 서퍼님은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지 거의 지금 2년 네, 그렇죠. 2년 정도 조금 넘으셔가지고 손실률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저는 이제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알 수 없었던 거고 그렇죠. 좋게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그만큼 좋은 기업이니까 맞았다. 그렇죠. 우리 애는 잘못이 없어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확신 있는 기업을 하나 더 스터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피난처로 SOX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테슬라 참 대단한 게 엔비디아 없이 하잖아요. 자기들이 설계해서 대단하죠. 대단하다. 그래서 중국도 자체 설계하면 되는데 음, 왜냐면 파운드리는 대만 기업이니까 미국이 커팅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마음대로.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네. 아 그래서 든 생각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니오랑 리오토 다 이제 향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이 줄어들 테니까. 저는 테슬라도 공부를 꽤 했었거든요. 네. 테슬라 되게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 그 가격 측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일단은 조금 놔두고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보다 반도체 확신이 높았기 때문에 한 건데 이참에 테슬라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정하면은 당연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